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시타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CX 라인 소개를 해드릴 시간인데요. 바로 CX03 페르세우스 다크 B 680W입니다. 자, 뒷면에는 로지 란츠라는 블레이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X 커스텀 라인 디펜스 타입 무회전 베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컨셉은 풀 디펜스, 방어 성능이 높은 블레이드와 기울기 어려운 비트로 어떤 방향에서의 공격도 셧아웃 시켜 상대의 지구력을 없앤다. 밑에는 파츠 설명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타터가 아니고 부스터이기 때문에 베이만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츠는 락칩 페르세우스. CX의 블레이드를 고정시키는 페르세우스 모델의 락칩. 자, 이 락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바타 뒤에 육각형 심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에어로 페가수스처럼 메탈베이 블레이드를 오마주한다는 상징인 그 육각형 페이스 심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 다크도 메탈베이 블레이드를 오마주한 그런 베이입니다. 두 번째는 메인 블레이드 다크. 물결치는 연타 형상의 6장 날로 공격을 받아내고 반사하는 설계.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물결, 파도가 치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세 군데에 2장씩 존재를 해서 총 6장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블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전 CX1이나 2는 여기에 프린팅을 해준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색을 한 것 같네요. 보라색하고 하얀색으로 도색을 해준 것 같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꽉꽉 채워져 있네요. 조금 무거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파츠는 어시스트 블레이드 범퍼입니다. 충격 흡수가 쉬운 댐퍼 형상의 날로 상대의 공격을 누그러뜨리면서 흘려보낸다. 뒷면에는 라체 결합부가 있고요. 여기 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으로 충격을 흡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슬래시하고 높이를 비교하면은 범퍼도 슬래시보다 살짝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시스트 블레이드 중에서는 이 슬래시 어시스트 블레이드가 가장 높이가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어시스트 블레이드하고 락칩을 결합해주면 블레이드 페르세우스 다크 B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페르세우스 다크 B, 충격 흡수와 튕겨내버리는 두 가지 방어 성능을 겸비한 커스터마이즈. 이 친구도 이 드램브레이브처럼 어시스트 블레이드가 메인 블레이드에 딱 결착이 되어 있네요. 자, 네 번째는 라쳇 680입니다. 베일을 높게 세팅하는 파츠, 두 종류의 날이 교호 배치된 것으로 탄력 성능이 높은 6장의 날을 채움. 이거는 드램브레이브에 있던 660의 AT 버전이죠. 생긴 모양은 똑같고 높이만 다릅니다. 이쪽이 훨씬 높죠. 마지막 파츠는 비트 웨지입니다. 이 둔각 형태의 뾰족한 축 끝이 기울기 어렵게 하고 10장의 기어비로 대시하는 순간 스태미나 로스를 억제하는 설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러쉬 비트도 기어비가 10장이어서 스태미나 로스를 적게 일으킨다는 그런 컨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기어비로 나온 비트입니다. 그리고 이 축 끝이 이 뾰족한 것으로 보아 니들류 파츠인 것 같고요. 네, 높이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실제로 다 합치면은 베이의 높이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 개의 파츠를 결합을 해서 짠! 페르세우스 다크 B 680W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주인공 팀 입장에서는 이게 악역이 쓰는 베이죠. 네, 라이벌 팀이라 해야 되나 악역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최종 보스 팀 블레이더가 사용하는 거여서 이 시커먼 모습이 딱 악당에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네요.
어쨌든 고급스러우면서도 약간 딱 중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먼저 락칩의 무게 1.7g, 그리고 메인 블레이드 30.57g, 그리고 어시스트 블레이드 5.15g. 세 개를 다 합친 블레이드의 무게는 37.43g. 라쳇은 6.9g. 그리고 비트 1.87g. 자, 전체의 무게는 46.19g. 자, 드램브레이브의 무게는 45.82g. 위저드 아크는 42.11g. 무게가 페르세우스, 그다음 드렌, 그리고 위저드 순으로 무게가 내려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 페르세우스 다크가 가장 무게가 높습니다. 드렌보다 한 1g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바로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페가시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버 피니시. 스팸 피니시. 다음은 엘드라고 상대해보겠습니다. 나이스! 공격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익스트림 피니시. 스피드 피니시. 이쪽이 좀 더 오래 돌았죠, 페르세우스가. 와, 이거 바뀌었어. 와, 익스트림 피니시. 오마주 베이끼리 해보겠습니다. 야, 살며시 들어갔네요. 버텨! 페르세우스! 다시 스피드 피니시. 자, 이번엔 페르소나 팀원들 데리고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와! 터졌다! 버스트 피니시. 와, 익스트림 피니시. 익스트림 피니시.
웨지스타냐 웨지냐. 웨지가 졌네요. 스피인 피니시. 역시 로드아트 아니야? 스피인 피니시. 과연 로드가 더 쌩쌩한 것 같은데요. 스피인 피니시. 아니 심지어 터질라 했잖아. 자 이번엔 나이트메일. 소룡파한테 지는 거냐고. 와 오버피니시. CX 라인팀이 대결해보겠습니다. 스피인 피니시. 스피인 피니시. 다음은 위저드 아크. 버스트 피니시. 야 공격을 바로 튕겨내네요. 사실 위저드도 공격형 베일은 아니지만. 스피인 피니시. 자, 세 번째 CX 제품이면서 그리고 두 번째 메탈 베이블레이드의 오마주 베인, 이 페르세우스 다크 B 680W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해본 제 소감으로는 이 세 개의 제품 중에서 얘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전. 얘는 컨셉에 충실한 그런 베이였습니다. 공격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방어도 하죠. 가장 최악이었던 게 지금 제가 생각으로는 이 위저드 아크였던 것 같고요. 얘는 아예 컨셉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 자, 어시스트 블레이드 형태를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위저드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운드 어시스트 블레이드가 이 뒤집힌 접시 모양을 하면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블레이드하고도 간격이 넓어서 전 방향으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어택 베이드를 만나면은 계속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두들겨 맞으면서 충격 흡수도 안 되니까 오래 버티는 그런 거를 못 하는데, 이 범퍼 어시스트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처럼 정방향의 접시 모양이죠. 거기에다가 그 메인 블레이드하고 결착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이렇게 받아도 이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충격이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구멍도 뚫려 있어서 댐퍼 역할을 또 해주고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라쳇하고 비트만 바꿔주면은 실전에서도 좀 쓸 수 있을 그런 성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인 키는 그랜소드하고 비교하면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라쳇하고 비트를 뭐 다른 걸로 바꿔준다. 예를 들어서 660에 뭐 프리볼을 사용한다 치면은 이 정도 높이 차면은 쓸만하죠. 지금 뭐 AT 라쳇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라쳇은 사용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웨지 비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버스트가 너무 쉽게 나가지고 제가 잘못 돌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도 좀 쓰기는 까다로운 그런 비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레이드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지금 CX 라인들 하나씩 나사 빠진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개의 제품 중에서는 이 페르세우스 다크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후에 타카라토미가 또 지원을 해줄 테니까 괜찮은 CX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페르세우스 다크비 680W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